네, 월요일장 흐름이 좋네요. 빅피처입니다. 오늘 빅피처 큰 그림 그려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큰 주제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 살펴볼 주제가 이번 주 국내외 이벤트 이슈 변동성 구간 예상이라고 주셨는데요. 국내외 어떤 이벤트 보고 계시는지 변동성이라면 이 이벤트에 따라서 뭔가 위쪽이나 아래쪽 이런 방향성이 뚜렷한 게 아니라 현재에서 좀 흔들흔들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전일 미국 시장에도 나타났듯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주가도 고점인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들의 변동폭이 기대치로 올랐다가 실적 발표 안에는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 FOMC도 있고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저는 이제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에 대한 등락이 좀 높게 나타날 걸로 이번 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실적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벤트 위주로 좀 봐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중에서 좀 볼만한 관전 포인트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에 국내 그다음에 해외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 먼저 살펴보면 오늘은 이제 LG노텍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내일은 이제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수요일은 LG화학, 기아차. 중요한 게 28일이죠. 28일 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9일은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한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업황에 대한 글로벌에 대한 투자 부분이 회복되고 성장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전망치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더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기업에 있어서도 26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27일이 좀 중요합니다. 27일 애플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29일은 캐터필라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올해 1분기, 올해 전반적으로 1년간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런 부분이 오늘은 좀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기대치에 대해서 이하를 발표하게 됐을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들 실적이 26일, 27일에 상당히 좀 집중돼 있네요. 우리 시간으로는 그러면 한 27일, 28일 정도 시세에 반영이 될 텐데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좀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이 상승에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 연료 가운데 가장 좀 유력하게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부분이 유동성이죠. 이 FOMC에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계속해서 시장에 이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FOMC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좀 내다본다면요. 네네, FOMC가 26일, 27일 현지 시간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회의를 잠깐 살펴보면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소폭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는 기준금리 0에서 0.25%로 제로금리 동결이 지속이 됐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도 유지할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평균 물가 2%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현재 금리와 정책을 유지할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1월은 어떻게 발표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12월에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1월에도 유지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존의 입장에 있어서 아직 정책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과 금리 상승세가 진정이 되는 정책이 발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의 유동성 확장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오늘장도 상당히 반도체 섹터 강합니다.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뉴스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이 종목군들은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분 짚어주시죠. 네,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값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단 그 반도체 쇼티지와 더불어 가격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자동차 그 반도체 업체인 대표 기업들이 NXP, 르네사스, ST 마이크로, 도시바 전체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 인상을 협상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된 원인으로는 일단 12월부터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DBH텍이 그 파운드리에 대한 그 생산에 대한 비용을 그것도 20%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차량용 반도체 업체도 이와 같이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위탁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도체 값도 같이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지금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위탁 생산, 그다음에 부품 패키징 업체 전반적으로 향후 이 6개월까지 좀 좋은 그런 환경으로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에 이제 반면에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원가가 증가한다는 부분에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에 그 주말에 이제 현대차 코나 전기차 화재 건이 또 발생을 한 이슈도 있어서 그런지 오늘 좀 자동차 업체는 좀 상대적인 약세를 나타내는 그런 원인으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2차, 3차 벤더들이 많잖아요. 말씀해주신 NXP나 르네사스 뭐 이런 업체들은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좋나요? 보통은 주가는 P와 Q가 함께 증가하면 폭발적인 주가 상승으로 전통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데 이 해당 기업들 주가도 요즘에 그렇게 좋나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그 공급이 그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 증가하는 입장에서도 저희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된 그 해성 DS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그 패키징에 대한 물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이익 규모가 같이 국내 패키징 업체들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변종은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뭐 각국에서 병세 소식도 들리기도 있긴 한데 시장에 그렇게 예전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요. 이 상태대로 코로나19에 대한 내성은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주말에 이제 코로나19 변종 확산 우려가 있어서 오늘 좀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좀 보여지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시장에서는 큰 우려를 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 코로나19 변종이 확산되는 거에 대한 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특히 이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기존 백신에 대해서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걸로 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좀 많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중국, 홍콩 주말에 이제 코로나 확산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그 격리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미국 또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22개주로 확산이 되면서 그 지속적으로 환자가 급증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추이를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그 변종에 대한 그 백신에 대한 효과 부분을 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종에 대한 백신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불안감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보여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오늘 모더나하고 그 오늘 저녁 10시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모더나 백신에 대한 CMO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백신 CMO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시죠. 네, 오늘의 큰 그림은 일단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시장에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담이었는데 이게 부담 요인으로 지속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부양책이 더 펼치면서 부양책 효과로 유동성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될 거냐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국면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더 발생을 해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반영하는 좀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전기차나 2차 전지,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투자 환경도 좀 긍정적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지금 코로나 그 변종이 확산되는 국면에 있어서도 부양책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 환경이 긍정적인 부분이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걸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